자, 장동혁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처장님. 예. 질의하세요. 예, 처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 제기 후에 6개월, 예. 2심, 3심은 선고 전심 선고 후에 각 3개월. 예. 그래서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예.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법문상으로만 보면 강행 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법원은 이것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예.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님도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 이 기간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꼭 문헌대로 강행 규정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발언하신 적이 있고, 법원 행정처도 선거법 강행 규정을 지켜달라고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판에 관련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 선거법 재판 기간 준수했는지 여부를 꼭 체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계속해서 준수를 해놓은 것이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공지 그리고 독촉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재판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9년에는 3.9개월, 그 지난해에는 6.7개월, 올 상반기에는 이제 9.6개월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는데 선고가 그날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습니다. 다른 지금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 몇 배가 지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증인도 많고 또 심리할 것이 많다 보면 뭐 충분히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집중 심리를 통해서 최대한 그 기간을 단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1심이 선고되고 나면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사후심적 성격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만큼은 이 3개월의 기간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념 유념해서 재판 진행할 수 있도록 법관들에게도 적절한 방법으로 전달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지금 9월 30일 날 재판부 변경 신청이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아, 예, 변경 신청. 예. 기피 신청도 아니고 재판부 변경 신청입니다. 아직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고요.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처장님, 지금까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니면 뭐 불공정한 뭐 이렇게 사례가 있다면 뭐 기피 신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재판 시작하기도 전에 재판부 변경이 있고요.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그 누구라도 사건 배당, 재판부에 배당된 거에 관해서는 어떤 지시나 아니면 어떤 변경 요청도 할 수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지금 이 재판부 변경 요청은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피고인이 내가 원하는 재판부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또는 저 재판부는 재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런 사례를 본 적도 저는 재판하면서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재판 시작도 하기 전에 재판부 변경 신청하는 것은. 그리고 사건 배당에 대해서는 사건 배당에 관한 내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법원마다.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의 배당 아닙니까? 전자 임의 배당.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것이고요. 법원장이든 누구든 이 사건을 여기에 배당한다 저기에 배당한다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프로그램에 의해서 임의 배당하지 않습니까? 무작위로. 무작위로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해달라? 저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영 위원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양형 기준을 보니까요. 위증죄에 대해서는 기본 양형이 6월,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입니다. 맞습니까? 네.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 6월. 네네, 지금 표를 그리고 가중 사유를 보니까요. 네네.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 사유고 또 하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 사유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 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기본이 6월에서 1년 6월인데 가중사유가 2개나 있습니다. 그 위증이 재판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래서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위증을 교사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중사유가 2개가 있는데 가중하면 위증죄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징역 3년까지입니다. 징역 10월에서 3년까지. 최소 징역 10월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진술이 재판의 핵심적인 증거고요. 그리고 그 증거 위증에 의해서 무죄 판결까지 선고가 됐고, 그리고 그 무죄 판결로 인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위증죄 중에서 이 정도의 가중사유, 그 다음에 범죄의 어쨌든 중대성, 저는 범죄의 중대성과 가중사유에 있어서 저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형 의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증에 있어서는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증죄의 기준은 내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위증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기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나의 기억은 분명하지 않은데 마치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따라서 누군가에게 저는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렇지 않습니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라고 해서 없는 기억을 다시 되살리게 해서 마치 기억이 나는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다른 것이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법정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위증죄가 되겠지만 이제 증인 요청을 받고 나가기 전에 자신의 기억을 되살려 보는 것, 뭐 그것이 위증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당사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부탁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자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강 증거도 있습니다. 본인이 위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대방의 부탁에 의해서, 즉 교사에 의해서 위증을 했다라고 하고 그 사람은 보강 증거도 있기 때문에 자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교사를 한 사람은 유죄 판결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기억이 나는 것,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것처럼 하는 것도 위증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검찰청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심사할 때 등이라고 하면 다른 범죄들이 초과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범죄, 부패범죄 중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등으로 의결이 됐습니다. 법문은 통과되고 나면 객관적으로 그 법문에 따라서 해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